안녕하세요. 4050 책이해 한살림과 함께하는 기후미식 요리 토크. 오늘 요리를 함께할 임경호 셰프입니다. 파주키친을 2013년부터 운영해 왔고요. 한살림하고는 그때부터 조합원이 되면서 인연이 되어 왔어요. 중간에 한살림 요리 강사로도 활동을 했었고, 특히 한살림 연합소식지, 지금은 오프라인으로 발간이 안 되고 있는데 예전에 잡지 형태로 신문처럼 발행했을 때 그때 사색 밥상이라는 코너에서 한 14회차 정도를 연재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오늘 진행할 주제가 기후 미식에 관한 거잖아요. 기후 미식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그리고 기후 미식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 굉장히 반가웠어요. 저는 슬로푸드 활동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강연과 요리를 함께 했던 프로그램 중에 이름이 기후위기 시대의 슬로푸드 운동. 예, 그러니까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이런 얘기인데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기후미식 딱 네 글자로 축약이 되니까 너무 반가웠고, 심지어는 독일에서 기후미식 축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독일에 가봐야겠다 이런 꿈도 생기고 되게 뭔가 이렇게 부푼 가슴을 갖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책은 저도 꼼꼼히 읽어봤고요. 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가 좀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좀 기억이 나는 거는 전기차로 바꾸는 것보다 식단 전환을 하는 게 먼저다. 이 부분이었고요. 뭐 이 내용은 나중에 요리를 진행을 하면서 또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채식, 그것도 책에서는 자연 식물식으로 권하고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하는데, 뭐 비건이란 말도 있듯이 완전히 엄격하게 채식으로 전환을 급격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서서히 준비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이유 또는 동물권 보호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로 비건니즘으로 실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저도 채식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도 기존에 먹고 있던 식생활에 대한 습관, 이런 것들도 남아있다 보니 갑자기 비건이 되거나 그렇게 하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채식으로 전환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리를 한 3가지를 해볼 건데요. 비건 요리도 소개를 할 거고, 그리고 소고기나 돼지고기, 그리고 닭고기, 어쨌든 고기 종류를 좀 배제한 상태에서 채식의 여러 단계 중에 오보 베지테리언 또는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 그러니까 유제품이나 아니면 달걀 정도를 먹는 채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요리는 오트밀. 한살림에 반갑게 여기 있네요. 오트밀이 나왔어요. 6월 달부터 새 제품으로 출시된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 아침마다 제가 오트밀로 가볍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오트밀로 비건 식단을 여름철에 맞게 먹는 요리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것도 한참 더운 7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먹는 차가운 토마토 스프, 스페인 요리인데 가스파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그 요리를 약간 좀 우리나라식으로 변형을 해서, 저는 이제 특별하게 비트를 또 재료를 쓸 건데, 그래서 원래 레시피에 요즘 나오는 채소를 또 가미해서 가스파초를 만들어 보는 요리를 하나 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불도 써야 되고 시간도 좀 걸리는데, 중동 요리 샥슈카라는 요리예요. 중동 요리다 보니 돼지고기를 쓰지 않아요. 근데 요즘 유행하는 샥슈카 레시피들이 소개된 영상들을 보면은 소세지, 햄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그런 동물성 재료를 배제하고 대신에 템페라는 재료를 사용을 해서 샥슈카를 만들어 볼 건데, 요거는 완전히 비건으로는 하지는 않을 거고, 달걀을, 원래 샥슈카에 달걀이 들어가는 요리라 달걀 들어가는 요리로서 소개를 할 거고, 옵션으로 혹시 치즈를 넣어서 좀 더 다른 맛으로 먹고 싶은 사람들 위해 치즈 넣는
또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요리는 오보 베지터리언일 수도 있고 치즈를 사용할 경우에는 락토 오보 베지터리언이 될 수도 있고 달걀하고 치즈 둘 다 빼고 동물성 단백질을 배제하고 단백질을 템페로만 보충하겠다. 그러면은 비건 템페만 넣어서 비건으로도 변주가 가능한 요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제 소개와 오늘 할 요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요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요리는 오트밀 죽 또는 오트밀 수프인데요. 여름철에 많이 나오는 방울토마토를 같이 곁들이고 또 그렇게만 해도 되지만 여름에 나오는 과일을 곁들여 보는 아침 식단으로서 오트밀 죽 또는 오트밀 수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일단 한살림에서 나오는 여기는 오트밀 필요하고 제가 계량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각자 양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자 아침에 먹을 수 있는 양만큼 하면 될 거고 오늘은 한 40g 정도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트밀 있어야 되고 방울토마토 그리고 계절 과일로 복숭아나 자두나 아니면 블루베리 지금 제가 준비한 것처럼 다 하진 않아도 되고 있는 걸로 하나 정도 곁들이면 되고 없으면 다 생략하고 방울토마토 정도만 있어도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견과류가 혹시 있으시다면 잣이나 호두 이런 거를 곁들여도 좋고요. 네, 만드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일단 물을 끓이시고 그리고 계량한 오트밀을 그릇에 담고 오늘은 2그릇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물이 끓는 동안 오트밀을 그릇에 담고 이것도 계량을 해놨어요. 40g씩 물을 완전히 팔팔 끓인 다음에 붓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 먹어보는 사람은 요거트에 이 오트밀 자체를 부어서 먹어보고는 약간 마분지 씹는 느낌이다 이런 표현을 하신 분도 계셨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충분히 물에 불려서 섭취를 하면은 소화 흡수도 잘 되고 먹기에도 훨씬 편할 거고 또 아침 식단으로 간단하고 가볍게 먹기에 괜찮은 식단이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물이 다 끓었어요. 끓는 상태에서 물은 오트밀의 2배 정도를 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그릇이면 그릇이 넘치지 않게 이렇게 부어놓고 타이머를 여기는 약간 에어컨이 틀어져 있으니까 10분보다 좀 더 해서 13분 이 정도 해볼게요. 그리고 계절 과일을 같이 토핑해서 먹어도 되니까 나중에 모양도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물이 더 높이 솟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트밀이 잘 안 보이죠. 마치 그냥 누룽밥 그런 느낌인데 나중에 좀 부풀어 오르면은 이렇게 좀 떠오를 거예요. 그렇게 떠오르도록 놔두고 방울토마토를 손질을 할게요. 작은 토마토 이렇게 크기가 작은 토마토면은 그냥 통째로 넣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칼라 방울토마토를 준비했는데 대추 방울토마토라 사이즈가 좀 커요. 그래서 얘네는 반씩 잘라 가지고 준비를 할게요. 좀 넓게 이렇게 잘라서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오트밀이 어느 정도 불어날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됩니다. 그 사이에 다른 과일이나 이런 거를 썰어서 준비하셔도 되겠죠. 솔직히 자두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한 입 베어 먹어도 되겠죠. 그런데 모양을 좀 낸다면은 씨가 있으니까 이렇게
반대로. 너무 한꺼번에 아침에 과일을 많이 먹으면은 그닥 좋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소량으로 조금씩만 준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복숭아도 준비했으니까 복숭아, 자두, 그리고 블루베리 할 거고, 그리고 좀 씹는 게 불편하시면은 견과류 같은 건 안 넣으셔도 되는데, 좀 아침에 시간이 넉넉하고 좀 이렇게 씹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은 견과류 같은 것들도 좀 곁들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부드러운 것들인데 호두는 조금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견과류 중에 땅콩은 아침에 먹기에는 그닥 좋지 않으니까 땅콩은 좀 배제하고, 잣 정도, 좀 씹는 게 힘들면 잣, 조금 씹을 수 있으면 호두 정도 곁들여도 되고, 없으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아놓은 오트밀과 토마토 요거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오늘은 누룩소금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쌀 누룩소금이에요. 쌀을 당화시켜 가지고 발효가 일어나게 하는 소금인데, 일본에서 감칠맛이 좀 많이 생기는 그런 소금으로, 일본말로도 뭐라고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코지쇼였나? 아무튼 일본에서 많이 쓰는 천연 조미료 중에 하나라고 해요. 누룩소금을 쓰면 좋은 점은, 이런 소금을 쓸 거면 지금 끓을 때 먼저 넣었어야 되고, 요거는 나중에 다 어느 정도 식은 다음에 그때 넣어도 간을 잡을 때 충분히 돼요. 그래서 오늘은 누룩소금으로 간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한 13분 정도가 지났거든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아까는 누른밥처럼 물이 거의 다 수면을 채우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부풀어서 먹기 좋은 상태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소금간을, 여기 누룩소금으로 소금간을 해줄 거예요. 본인의 짠맛에 따라서 하지만 너무 짜지 않게, 그러나 간은 맞게 이렇게 뿌려주고, 먹을 때 저으시면 돼요. 그리고 블루베리 이런 것도 살짝, 너무 많이는 말고요. 그래도 약간 모양을 생각하셔서 예쁘게. 저는 배가 많이 고프니까 호두도 같이. 잣도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중에 산도가 좀 낮은 걸로, 샐러드나 이런 거를 먹을 때는 산도가 좀 낮은 올리브 오일을 쓰시고, 그리고 볶는 요리나 이런 거 할 때는 산도가 너무 낮으면 발연점도 낮으니까 그냥 산도가 0.5 정도 되는 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올리브 오일을 살짝 띄우고, 특히 방울토마토는 오일과 만나야 라이코펜 흡수가 좋아지니까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식었으니까 과일을 넣어서, 저는 이렇게 넣어서 한 그릇에 그냥 편하게 먹는데, 드신 분은 과일은 따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복숭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면은 좀 양이 많아 보이지만, 자,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잘 저어가지고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